추석 휴가비를 424만 원 받는 국회의원들 얘기와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타파는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피켓 두르고 오늘 아침에 귀성길에 나선 시민들 인사도 각각하면서 추석 밥상에 오를 이슈 선점위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는요.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켜 추석 연휴 전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제거 공작은 야쿠자를 동원해 자행된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 작전명 여우사냥과 같은 추악한 음모입니다. 친일 매국 정권의 칼잡이 검찰에겐 정적 제거를 위해 어떤 만행도 불사한 일제하의 칼잡이 야쿠자의 피가 흐르나 봅니다. 권력을 지키려고 정상적 사법 원리를 무차별 유린하며 상대의 수장을 제거하려는 연성 친위 쿠데타가 이재명 대표 수사의 본질입니다. 충암파를 동원해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준비 음모에 들어간 불량 정권을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얘기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재명 대표의 1기 지도부보다 2기 지도부의 훨씬 발언 수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제거 공작은 야쿠자를 동원한 명성황후 시해 작전 같은 음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자리를 김민석 최고위원이 차지하고 난 뒤에 하는 발언 수위를 보면 정청래 최고위원은 뭐 같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조가 나왔고 그다음에 명성황후가 나왔으니까요. 조금 있으면 아마 세종대왕이 나올 것 같고 이순신 장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지금 분위기, 이게 하나의 어떤 집단적인 좀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띄우기 위해서 참 피가 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명성황후를 비교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 이 정권을 야쿠자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김민석 최고위원은 원래 옛날에는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어떤 본인이 이제 수석 최고위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미화하고 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좀 아부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 그 해야 될 일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자, 본인이 이야기했던 계엄 관련된 이야기. 자,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곧 차차 공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벌써 2주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본인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계엄을 빙자해서 쿠데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엄에 이어서 쿠데타까지 이야기 나왔어요. 예. 쿠데타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정말 우리 국민들 기억 속에 끔찍한 기억들이 많이 있겠죠. 40년 전에 벌어졌던 40, 50년에 벌어졌던 일들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본인이 누차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근거 제시한다고. 근데 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죠?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이제는 또 명성황후까지 같이 비교를 하면서 마치 이 정권을 어떤 야쿠자에 비교하는 검찰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빨리 근거나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박성 비서관님.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뭐 일부 민주당 뭐 누구 전문가나 혹은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표를 많이 얻었던 요즘 뭐 이재명 대표 역할을 자처하는 듯한 김민석 최고위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 제거 공작은 야쿠자 그러니까 당시 오코루를 찾았던 뭐 일본 낭인을 검찰에 야쿠자를 비유한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명성황후인 듯한 비유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검찰 독재 정권 뭐 이 정도까지야 민주당이 정치 구호로 할 수 있다고 뭐 양보해서 하더라도 글쎄요. 뭐 야쿠자, 명성황후 선을 넘은 것 같다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뭐 그리고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도 계속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피의자로 적시하게 되면서 예. 검찰이 사실상 야권 전반부를 지금 다 겨냥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지금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어떤 정권의 불리한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다 보니까 뭐 2년 반 가까이 끌어오던 수사, 어떠한 증거라든지 어떠한 구체적인 물증이라든지 정황이라든지 몇 년 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재점화시켜서 이슈화를 시키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검찰이 지금 본인들의 권력을 이 정권을 위해서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검찰의 돈 없는 야권 탄압 수사, 정적 제거 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에 달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런 일각에서는 좀 거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이나 비유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쿠자 명성하고 뭐 박성훈 비서관 정도만 표현해도 무슨 말인지 알았을 텐데 최고위원회에서 야쿠자 명성하고 뭐 이재명 대표를 비유한 건 아니냐. 그동안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칭송하는 표현들이 제법 등장했었습니다. 이재명 또 정조 두 분 모두 다 개혁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혁가와 정조라고 하는 개혁가가 만나면 어땠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백성들과 엄청난 소통을 합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김준혁 의원 정조라고 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 최고위원은 손흥민이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착해도 너무 착해다라는 표현도 썼고 이번에 김민석 의원은 명성황후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표현까지 이재명 대표가 받았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뭐 이런 표현은 그만큼 현 정권으로서 제1야당 대표가 꾸준히 탄압받고 있다. 그리고 이 대표는 꿋꿋이 잘 참아내고 있다는 걸 이제 띄워주기 위해서인 걸 알겠지만 뭐 검찰을 야쿠자로 비유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민주당의 내부 극일 체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표현들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명비어천가가 판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찬양하는 명비어천가인데 이거는 이제 결국 이재명 일극 체제, 북한의 그 수령 일극 체제처럼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제가 보기에 민주적인 정당이보다는 이재명 대표 1인이 지배하는 이런 데 정당이 됐다. 이걸 보여주는 징조고요. 지금 조금 전에 김민석 최고도요. 예. 앞에 뭐라 했냐면 이제 현 정권이 친일 매국 정권이다. 맞아요. 친일 매국 정권이 야쿠자. 검찰은 이제 뭐 사무라이처럼 야쿠자. 예. 동원해서 이제 아무 죄 없는 이재명 대표는 명성황후. 예. 이렇게 비유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왜 친일 매국 정권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정당한 공권력의 대변자인 검찰이 예.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일본의 야쿠자 이렇게 비유가 돼야 되는지 무엇보다 이제 명성황후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엄청난 규모의 몇천억 몇조 배임을 했습니까? 뭐 위정 교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명성황후가 뭐 일본 방문하려고 이게 100억을 몰래 줬습니까? 뭐 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북한에 100억 이상 송금 800만 달러. 뭐 이건 다 재판 중이고 이제 뭐 검찰 수사니까요. 이런 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명성황후하고 이게 비교가 되는지 비교할 걸 해야죠. 저는 김민석 수석 최고도 이제 본인이 뭐 서울시장이나 정치적인 꿈이 있으니 조금 이재명 대표나 개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리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게 아니기를 봅니다. 야쿠자를 동원한 명성황후 시해 같다. 꽤 발언 수위가 거칠었는데 일단 뭐 다만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 관련된 각종 사법 리스크가 마치 사실로 단정할 수는 아직 없고 검찰 수사 중이거나 아직 재판에 넘겨서서 이제 법리를 다투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최근 연일 선봉에 서 있고요. 그런데 추석 이후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계엄 준비설을 이어갈 모양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에 이어서요.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까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일에 금융노조 집회에서
무자비한 경찰 공권력에 의해서 박홍배 의원님을 비롯한 다수의 노조원들의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평화로운 야간의 촛불 집회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윤석열 정권의 국민을 향한 겁박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의 망령이 떠오릅니다.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계엄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공포감이 엄습합니다. 정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경찰청장의 사과,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과 같은 자리에서 얘기한 겁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현정 의원님. 네. 집회 때 경찰과 금융노조가 충돌한 게 군사 독재 시절의 망령이 떠올랐고 이거 계엄 예행 연습 아닌가라고 비판을 했어요. 계엄이란 단어를 자주 씁니다. 이제 민주당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금기시된 단어가 요즘은 그냥 일반화돼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술술술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어떤 언어가 굉장히 지금 난립되고 있다는 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예. 자, 그런데 또 제가 전현희 의원한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일본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의 방문이 이거를 뭔가 사인하는 것처럼 뭔가 한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박찬대 최고위원도 우리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넘겨주고 한반도에 자위대가 진주하는 걸 한다. 그 전현희 의원도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시다 총리의 방문을 마치 영유권을 넘겨주기 위한 서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들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시다 총리 와서 우리가 서명했습니까? 영유권 넘겨줬나요? 그리고 자위대 주둔하도록 이렇게 허락해 줬나요? 정말 저는 이게 믿거나 말거나라는 이야기, 믿거나 말거나도 웬만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와서 독도와 관련된 독자라도 꺼냈나요? 한마디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계엄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경찰이 시위를 예를 들어서 불법 시위하는 그 시위대에게 진압하고 또 이걸 막는 거 그거야 경찰이 하는 기본적인 임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만약에 과도했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하겠죠.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도 독재 시절을 살아봤는데 예. 글쎄 그때의 상황을 지금과 비교하신다면 이건 너무 오버 아닌가 싶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여기 보면 전현희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 이틀 전에 금융노조 집회에서 경찰 공권력에 의해서 다수 노조원들이 다쳤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게 지금 계엄 예행 연습 아니냐. 경찰과 노조원들의 충돌을 계엄으로까지 끌고 왔는데 네. 뭐 비약이라는 뭐 여러 비판도 동시에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물론 이게 논리비약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현희 의원으로서는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예. 현 정권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우려된다는 상황을 꼬집고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왜 근거 없는 이야기를 자꾸만 하냐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런 우려를 야당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초래됐다라는 점도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야당 입장에서는 개헌과 관련된 부분, 특히 김민석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당 내부에서는 박선원 의원도 같이 함께 상황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계속해서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근거들이 있고 그 근거도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뭐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와의 토론이 허용된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근거까지 마련해 주겠다, 뭐 제시해 주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야당으로서도 뭐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의혹들 사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엄청난 의혹들인데 이런 것을 무책임하게 제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당으로서는 현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책무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계엄이라는 것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방지해야 된다라는 경고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굳이 토론 때 공개하시지 말고 예. 지금 벌써 3주가 지나가잖아요. 김민석 의원이요? 네. 예. 굳이 토론 때 하실 거 왜 그냥 지금 못 밝히시죠? 꼭 토론을 한동훈 대표가 해야 그 자리에서 밝히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데 대한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예.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 계엄령이라고 하니 어디 보면 띄우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뭔가 근거들을 조금씩 제시해줘야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게 토론에 앞서서 일단 우선 뭔가 가지신 거 뭐라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 화면에 나왔지만 계엄령 발동의 조건 저희가 한 2, 3주 내내 계속 짚어봤던 현실성이 극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계엄해제 이슈 대통령이 해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화면을 볼게요. 계속 그래서 근거 얘기가 나오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근거도 없는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인데 2024년에 무슨 허무맹랑한 말이냐. 내부에서도 이몽을 요구했지만 좀 자제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추석 이후까지도 계엄설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자칭 김민석 마크맨으로 김민석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바로 국민의힘 김재현 최고위원이 있죠. 김재현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연일 계엄을 외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의 탄핵, 말도 안 되는 계엄이 철부지 속급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사기 탄핵, 망상 계엄, 그리고 때이른 김칫국 내각까지 이쯤 되면 스스로의 집단 체면에 걸려서 이재명식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딸들이 혹시 계엄이라도 선포해서 우리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개딸들 그분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네. 자기들끼리 서로 또 개딸님들한테 충성 경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그걸 통해서 좀 더 이 정부 내지 이 정권의 정당성을 좀 훼손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봐요. 근데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계엄 소식은 다음 주에는 안 나오겠네요. 모르죠. 집단으로 실성했다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김재현 최고위원은 강성 지지층에 잘 보이려고 충성 경쟁에서 비롯된 거다. 왜냐하면 아마 여당에서 봤을 때 이른바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서 시작된 게 계엄설 아니냐라는 지적. 얼마 전에 장동혁 최고위원은 1심 선고되면 소요 사태 일으키겠다는 경고로까지 들린다. 개딸에 대한 충성 경쟁, 박성민 비서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했던 그런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냈던 것과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지적을 했던 박선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얘기했던 그 경호처장이 3사령관을 공간에 불러서 회동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석연치 않았던 것이 당시 이제 김용현 그 경호처장, 그러니까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는 분명히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물었을 때 거짓 선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내 승인하에 만났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두둔을 하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형국으로 상황이 전개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장 계엄을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정말 계엄을 위한 준비를 다 맞춰놨다. 이렇게 본다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적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 정치적 경고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일부 군 인력, 핵심 요직, 특히 대북 정보라던가 아니면 첩보라던가 군내 핵심적인 이 계엄 관련한 조치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요직들의 이른바 충암파 라인들이 좀 다 포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비판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좀 따라가 본다라고 한다면 일종의 정치적인 비판이자 경고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아직 근거가 차오른다는 느낌은 그다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여당에서도 민주당의 계엄 얘기만 나올 때마다 더더욱 되치기 공격 수위를 높이는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말의 폭탄들, 민주당의 말의 폭탄들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가 않으니까 낮으니까 친일, 탄핵, 계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검은 공짜가 아닙니다. 당연히 국민 혈세가 투입이 되는 거고요. 특히 탄핵 한 건당 최소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 예산을 추계할 때 76억 원 정도로 추계를 했는데 이 수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또는 일부라도 재판에 회부되었을 경우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검이나 특검보에게 월급이 나가고 사무실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까지 다 합쳤을 경우 항상 추계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왔고 100억 원 이상 들었던 특검 사례들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말로 맞받아치는 것뿐만 아니라요. 서정원 변호사님.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 얘기는 이거 정치적 공세로 특검 외치지만 국민 혈세가 투입하고 한 건당 100억 이상 든다. 이거 본인들이 탄핵 발의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 지금처럼 통과가 안 될 거면 본인들이 책임져라 이렇게까지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탄핵하고 이제 그 특검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예. 탄핵은 변호사비가 이제 듭니다. 예. 여당 몫의 변호사가 있고요. 또 야당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보니까 한 1,500만씩 주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또 기간에 따라 추가돼요. 그래서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보니까 한 9천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게 9대 0으로 이제 기각된 거잖아요. 근데 국민 혈세가 1억 가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건당.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직무를 못한 이것도 이게 피해가 막심한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또 가처분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권한쟁의 심판은 가처분하면 빨리 되는데 이거는 탄핵은요. 9개월 8개월 이렇게 걸렸는데 가처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직무를 못 했잖아요. 예. 이번에 이정섭 검사도 그렇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 이 비용을 발의한 정당이 부담하자. 예. 이게 첫째 제안인 거죠. 민주당이 발의해가지고 9대 0으로 졌다. 예. 그럼 이게 민주당이 그 변호사비나 비용을 이게 탄핵 부담하자. 이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특검은 돈이 엄청나게 들죠. 예. 박영수 특검에게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최근까지 그 블랙리스트 재판을 못 끝내가지고 예. 사무실을 유지하고 여직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을 거예요. 예. 근데 아무 성과도 못 내면 결국 이것도 국민의 혈세 낭비 아닙니까? 지금 최상병 특검이든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말도 안 되게 정치 특검들 주장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그럼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특검이에요. 수사가 성공한 얘가 드뭅니다. 저는 박영수 특검도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저는 안 보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말씀하십시오. 드물어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특검이 검찰보다 수사를 뛰어난 것도 아니고 혈세 낭비 아닌가? 이걸 좀 제한하자는 거죠. 계엄, 탄핵 여러 가지 얘기들, 특히 특검 얘기를 거의 무한 특검으로 반복한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은 민주당을 가리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예 이런 방지법까지 만들자. 발의는 했는데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일단 주진우 의원 이런 얘기를 했어요.